시적 화자, 서정적 자아라고 합니다. 괜찮죠? 시 속에서 화, 말하는 사람 괜찮지? 시인과 동일시된다? 그럴 리가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지. 시적 화자는 항상 작가, 시인과 동일 인물인 것은 아니다.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고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시어에 뭐가 나타나? 항상 나,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이런 말이 있으면 시의 표면에 드러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고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위해 전달하기 위해 그렇지. 설정된 인물이다. 가상의 인물이다. 맞는 얘기. 밑으로 내려오셔서 2번 시에서 쓰이는 말. 일단 기본적으로 시는 짧구나 생각하면 되죠.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럴 리가. 그러면 직접적 지우고 뭐라고 고쳐놓으면 되나? 간접적. 다른 말로 뭐라고? 비유적. 또 다른 말로 뭐? 함축적. 다 똑같은 말이죠. 산문과 달리 음악성을 가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거다? 운율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이미지가 활용됩니다. 이미지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거예요? 심상. 사전적 의미 외에 함축적이다. 그렇지. 시적 효과를 위해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거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시적 허용. 3번 심상의 이미지 연결이 잘못된 것, 거저주는 거지.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시각, 얼얼한, 어우 매워, 댕춧가루 좋아하고 고춧가루죠. 미각,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을이 청각인 것 같지만 푸른 청각, 시각, 노래 청각, 푸른 시각, 울음 청각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청각이 아니라 뭐라고 바꿔야 돼? 공감각적 심상. 근데 공감각적 심상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해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걸로 바꿔 놓습니다. 라고 해서 감각의 전이 라는 말을 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말을 훨씬 많이 쓸 거라고. 방 안에서 새 옷의 내음새, 냄새, 후가. 바람도 서늘해, 시원해, 촉감. 그치, 가을이 오고 있어. 내가 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이불을 덮고 있더라고. 다음 식구에 나타난 감각의 전이 형태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야?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이거지.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약간은 구슬프게,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금빛 시각, 울음 청각. 그러면 생각해야지. 시각을 청각으로 했어? 청각을 시각으로 했어? 청각을 시각으로 해놓은 거죠. 청각의 시각화. 2번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을까? 다음 페이지 11번 11페이지 오른쪽으로 나타낼게요. 시에서 상징이란 무엇은 감추고 무엇을 사용하여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원관념은 감추고 보조관념만 사용하여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상징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해야 할 일은 뭐야? 요거와는 다르게 누구는? 비유는 원관념, 보조관념 뭐를 숨기나? 그렇지. 저런 눈치 빠른 자식. 안 넘어오다니. 원관념하고 보조관념 모두 씁니다. 모두 나타나 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모두 나타나 있다. 다음 6번 감정이입. 내 대신 기뻐하고 슬퍼하고 서러워해주는 애들 찾으시면 되죠. 백석이 여승이라고 해놨었고요. 백석이면 어느 시대에 시 쓰시던 분이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시를 썼었는데 주로 그 시의 흐름이 어떻다? 1. 해체된 가족이라든지 농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해체된 우리 민족 공동체.
혹은 이 일제강점기 이전에 평화롭고 풍요로웠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평화롭고 풍요로웠었던 과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이름 보면 저것 중에 하나려니 하고 떠올리면 된다. 백석의 여승은요, 스토리가 있었었어. 일제강점기. 남편은 돈 벌어 오겠다고 집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전판, 금광 앞에 가가지고 옥수수 팔고 있었고, 분명히 딸내미가 있었는데 딸내미도 보라색 꽃이 좋아서 무덤에 가서 죽었고, 세상에 남편 죽고 딸내미 죽고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해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기로 했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기로 한 날, 산꽁도 서럽게 온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 위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처럼 떨어진 그런 날이 있었다. 지금 슬픈 거는 누구야? 여인이지. 하지만 여인 대신 슬퍼해주는 애 하나 있죠. 누구? 산꽁.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답은 산꽁. 됐고. 7번. 식구의 표현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 소리 없는 아우성. 있을 수가 없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건 앞뒤가 안 맞아. 역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머머신 듯. 은유법이 아니라 직유법. 답은 2번. 어둠이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화료법. 화료법은 뭘 화료법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었었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화료법. 이제는 돌아와 누님 앞에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 직유법.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가. 혹시 사랑의 실패에서 채워본 적 있어요? 질질 짜면서 이러고 앉아있겠지. 근데 울지 않을 거래. 거짓말, 반언. 그럼 생각해야지. 역설이랑 반언은 어떻게 구별하시면 된다? 역설은 이게 말이 안 돼. 역설은 말이 안 돼. 반언은 어쨌든 말은 돼. 그러면 반언. 말이 되냐 안 되냐로 구분하시면 된다. 됐을까? 밑으로 내려와서 8번. 시인의 생애나 시인의 다른 작품들과 관련지어 작품을 생각하는 것을 효용론적. 거짓말하고 있네. 효용론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작가가 작품을 썼습니다. 표현론이지. 표현론. 그러니까 X. 다음 설명에 생각되던 시 감상의 관점. 이 작품은 임금이 낮고 빈부격차가 극심하던 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작품과 그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품이 사회 문화를 뭐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반영론적 관점. 별거 없죠? 우리 다 했었던 거 확인하고 있는 차원들인 거니까. 다음 페이지 12쪽. 경부철도 노래 나오기 전에 일단 정치. 창가라는 거 옛날 스타일이야. 저기 교회 찬송가 있지. 이런 데에다가 가사만 좀 바꿔서 놓은 것들. 경부철도 개통에 대한 예찬, 기차 안팎의 풍경. 특징으로는 7호조의 삼음보. 무슨 말이야? 글자 수가 7개, 5개, 끊어 읽기는 3덩어리. 각 절이 사행으로 되어져 있고 전체 67절의 장편 가사다. 무슨 말이냐? 시를 다 보면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이렇게 4줄로 쓰여져 있는 게 67개가 있다. 이 말이지. 가사에 악보와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악보와 노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글의 종류를 창가라고 하는 거고,
일본에서의 유행하던 철도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밑에 내용 나오는 것들 1번은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밑에 거 2번 볼게요. 음악적인 특성. 이전에 개화 가사들은 4사조 4음보였었지만 일단 중요하다. 밑줄 7호조의 3음보. 선율은 일본 창가 철도가를 비슷하게 본떴고 가사 내용도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스코틀랜드 민요 밀밭에서의 곡조를 빌려 노래로 하기도 했습니다. 기적 소리에서의 이 기적이 그 미라클의 그 기적이 아니야. 기차의 피리 소리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기차 소리 있지. 뿡 이런 것들. 계몽성. 알려주고 가르쳐줍니다. 기적 소리가 난다. 기차가 있다.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다. 기적 소리는 신문명과 개화를 대변하는 기차다. 새로운 시대의 산물인 기차의 빠르기와 기차로 인한 신풍 속도를 예찬하면서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계몽, 사람들 가르치는 겁니다. 옆으로 와서 볼게요. 우렁차게 토해내는 기적소리에 이 기적소리 위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 기차, 신문물.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남대문에서 출발하네. 빨리 부는 바람에 형세 같으니 뭐뭐 같으니 직유법 쓰여져 있고 바람의 형세와 같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야? 얘네 엄청 빠르네. 빠른.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느낌표 꽝. 감탄합니다. 무슨 법? 영탄법. 앞으로 이제 잘 기억하세요. 영탄이라고 저 이제 앞으로 안 쓸 거예요. 그냥 느낌표 꽝. 없었던 자리에 느낌표 해놓거나 느낌표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놓으면 얘네들 전부 다 영탄법이야?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물음표 없는데 물음표 해놓고 동그라미 해놓으면 그렇죠. 서리법이었었고 그냥 물음표만 있으면 그냥 진짜 그건 물어보는 거고 그 정도는 약속하자고. 옆에 앞에 말이 빠졌죠. 기차 안에는 늙은이와 젊은이가 섞여 앉아 있고 우리네와 외국인이 같이 탔으나 내국인 외국인 친하다 소원하다 그렇지 않다. 다 같이 익히 지내니 기차 안에는 나이, 국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딴 세상 저절로 이루었네. 괜찮나요? 나이나 국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뭐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받아줄게요. 개방적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하고 싶은 거겠지. 괜찮을까? 밑으로 내려올게요. 관악묘 연화봉을 둘러보던 중, 그러니까 기차가 지나가는 코스겠지. 어느덧 용산역에 다다랐도다. 느낌표 꽝. 새로 이룬 저자, 시장은 모두 일본집. 이 단어를 통해서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었구나.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다. 2,000명 일인 외놈들이 여기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냥 일본인이라고 하는 거지. 저는 그냥 습관상 외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문학 이렇게 보고 하면은 그들에게 친근하게 대할 수가 없어. 또 지금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파친코 책 읽고 있는데 와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지. 용서하면 안 돼. 옆에 1, 2, 3, 4, 5는 본문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옆에 6번 같이 할게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되어 있어서 말은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쓸게요. from 해, 바다가 to 소년, 바다가 소년에게 해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야, 내가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온 세상 다 바다에서 먹어버릴 수가 있어. 너도 그 정도의 기상과 꿈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
철썩, 철썩, 쏴.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뭐라고 할 거야? 의성어. 의성어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성 상징어. 때린다, 부순다, 무너뜨린다. 그만큼 어떻게 바다는 뭐든지 다 때려 부술 수가 있어. 바다의 위력. 태산같이 높은 높은 산, 지체 같은 바윗돌, 채. 이게 뭐냐, 요게 무엇냐. 바다 입장에서 매와 바윗돌은 어떻게 아주 굉장히 하찮은 존재예요. 바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철썩철썩 척 주르릉 콱 됐을까? 바다와 같은 기상으로 이 세상에 힘을 떨쳐보세요. 1번 이 시와 모두 보기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 그렇죠. 기적소리 청각 철썩철썩 튜르릉 콱 청각적 이미지. 괜찮죠. 이 시와 보기 모두 새로운 변화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대상. 경부철도 노래에 꺼져버려야 될 나쁜 것들, 지워버려야 될 애들 있어? 없어. 2번 탈락.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보기에는 있어요? 있지. 태산같이 높은 산, 지체 같은 바위 있지. 이 시가 7호조의 정형적인 운율을 보이는 것과 달리 얘는 딱히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없어. 맞죠? 이 시가 예찬을 한 것과는 달리 여기에선 바다의 위압적인 모습 괜찮지. 이 시가 구체적인 사물, 기차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바, 개화. 보기는 대상의 상징적 이미지만 형상화하고 있다. 나쁘지 않네요. 틀린 건 2번. 7번 확인하러 갈게요. 강은교의 신경부철도가 재빠른 기차를 타고 지나다 보니 인간의 집들이 슬퍼 보입니다. 오, 강은교 씨가 쓴 신경부철도가에선 기차 얘기보다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테나가 잠자리처럼 날아다니는 승리식품을 보세요. 보세요. 입술이 파래져 있는 새마을 2층집. 대전 좀 지나면 반쯤 가슴이 뚫린 돌산도 있습니다. 어머, 이 시는 철도를 상징으로 하는, 철도로 대표되는 개발. 개발하다 보니 어때요? 잘 살아보세. 2층 집을 지었지만 입술이 파래져 있어서 창백해. 가슴이 뚫린 돌산,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 즉, 이 시는 무엇? 철도의 부정적인 면모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겠네요. 1번, 어쨌든 둘 다 경부선 철도 타고 가고 있다. 그렇지. 보기와 달리 이 시는 시대 상황에 대한 판단을 독자에게 유보하고 있다. 유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판단, 보류. 판단을 어떻게 지금 당장 내리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건데 경부철도 노래는 대놓고 지금 경부철도 너무 좋아요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번 틀리지. 둘 다 차창밖의 집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인들의 집은 뭐 그냥 있어요 끝인데 여기에서는 쟤네들 너무 창백해 보여 얘기하니까. 이 시는 기차의 안과 밖을, 보기는 기차 밖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이 시는 계몽적인 의도, 문명을 개화해야 합니다. 보기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근대화의 허구성을 드러냅니다. 나쁘지 않지. 그래서 틀린 건 2번. 옆에 5번까지 같이 할게요. 이 시가 지니고 있는 국문학상의 의의 일단 써야지. 글의 종류 뭐라고 그랬어? 창가. 중에서도 이 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7, 5조 창가다. 일단 국문학상에서 최초
최고, 유일한 이런 말 나오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5번. 위에 나와 있는 1, 2, 3, 4 네 문제 2분 드려요. 시작. 추워요. 1번.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시선이 이동하고 있죠. 눈 돌리면서. 2번. 영탄적인 소설. 느낌표 꽝 찍어줄 만한 거 있나? 있죠.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 자연물과 비교합니다. 자연물 누구? 기차하고 날아다니는 새하고. 새와의 비교를 통해서 기차의 속성, 빠름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말이지. 청각적 심상, 기적, 소리,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킨다. 1번의 답은 3번. 2번, 평등한 인간관계 있죠? 개화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당시 일본인들의 새 거주지 볼 수 있고 신문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조선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제국 만세 이런 얘기 있나? 없죠. A, B, C, D, E 중 기차에 담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렵지 않죠? 답은 몇 번? 1번. 경이롭고 충격적이지. 오씨, 새보다 빨라. 기업, 조그마한 딴 세상을 저절로 이루었다. 상관없는 것. 몇 번? 1번. 남녀 이야기는 없어.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 젊은이 늙은이, 외국인과 거리낌이 없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야.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 서로 익숙하게 지내. 어디? 가까운 사람, 친, 먼 사람, 소. 익숙하게 서로 지내고 있어. 그래서 답은 1번. 됐을까? 일단 정치.